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 변호사입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한동훈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상계엄했냐? 내가 탄핵 투표했냐? 여기서 내가 비상계엄했냐? 이거는 비상계엄 안 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탄핵 투표했냐? 내가 투표했냐? 투표를 찬성한다고 당론을 뒤집고 그다음에 김상욱이라고 하는 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가 가서 목도리 걸어주고 그러고서 내가 투표했냐? 나 아니다. 나 투표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여기에서 한동훈이 어떤 자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강철TV입니다. 구독,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동훈의 자기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시켜놓고 나서도 자기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나서도 그랬고 나서도 내가 탄핵에 투표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어떻게 자기 분열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홍준표는 말이죠. 네가 데리고 있는 레밍 몇 마리 데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끝까지 추잡하게 굴면은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저 망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열이라고 그러죠. 저거는 편집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탄핵이 지금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대표로서 어떤 뭐 책임을 진다든지 어떤 느낌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어쨌든 당대표인데 이렇게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마당에 저는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전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책임을 안 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법적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바로 당원 게시판 같은 사태를 뭉갠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기자들도 묻고 그야말로 당원도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언론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는 내가 쓰지 않았다는 말만 했지 진은정이 쓰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가족이 쓰지 않았다거나 이런 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을 안 지고 도망다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뿐입니까? 지금 법무장관 할 때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실수를 했다면 어떤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또 한동훈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당대표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는 전혀 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의 이 자기 분열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선입니다. 총선을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 비대위원장도 혼자 선대위원장하고 모든 것을 장구치고 북치면서 자기가 공천하고 그런데 이제 대패했습니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자는 비대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바로 당대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총선 백서가 나왔을 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총선 그 백서가 왜 판단을 하느냐? 국민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아니 국민이 판단을 해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그거는 바로 한동훈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스스로도 이번 총선의 패배는 국민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저의 패배입니다. 라고 또 그럴듯하게 말을 했어요. 나의 패배라고. 그래 놓고서는 며칠 안 가가지고서 나 때문에 진 거냐 그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총선 백서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왜 총선 백서가 나를 평가하느냐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라고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국민 쪽으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법적으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또 정치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얼마나 웃기는 것이 어떤 때는 이 법을 갖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뭐 판단받을 일이 없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법을 우선시하고 법을 내세워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또 정치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또 책임을 지게 되면 또 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분열적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치에 있었는가? 거의 없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불행이고 이준석에 이어서 또다시 이 당대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보수당, 우리 특히 국힘당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국힘당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웰빙 정당, 기회주의 정당 그걸 넘어서서 이 DNA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 탓하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이런 풍토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적어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야 됩니다. 책임 안 지는 사람은 당대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대표가 됐든 당직이 됐든 무조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책임져 온 사람 이런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과 함께 내가 죽어도 함께 죽겠다. 당이 잘못되면 내 잘못이다. 이런 어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 배를 몰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장 때문에 배가 지금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기상이 나빠서 배가 침몰합니다. 아니면 선장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선원들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배가 침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선장은 끝까지 배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이 그것이 기사도고 그것이 선장의 도라고 그래서 거의 모든 선장은 그렇게 합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도 선장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선장인데 뭐 그래도 그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적어도 살려면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단호하게 나는 배와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그 승객들을 모두 이제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리고 자기는 배와 함께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배의 그 운행을 맡고 있는 선장이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배가 침몰할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데 집권 여당을 맡은 이 당대표라는 자가 지금 당이 침몰하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살아남겠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놈입니까? 이거는 타이타닉호에서 그 부자의 귀족이 살기 위해서 그 보트에 타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배에 오르지 못하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저런 자가 그야말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고 또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당원들을 속여서 잠시라도 당대표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수치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좀 눈을 뜨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무슨 뭐 멋지다? 처음에 무슨 뭐 백마탄 왕자 같다? 이렇게 저런 50대 60대 아줌마가 강남 아줌마가 저 한동훈을 뽑아줬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아줌마들도 정말 제대로 좀 사람을 볼 줄 아는 늘 키우고 정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면 그거는 이제 이쪽이 정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한동훈 같은 애들한테 속아가지고서 한동훈 했던 그런 어떤 아줌마 씨들께서는 정말로 이번 기회에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사람을 좀 확실하게 보고 좀 뽑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은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면은 자기 분열에 가득 차 있다. 자기 분열적 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자가 지금이라도 떨려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너무나 큰 피해를 우리 보수당에 줬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이것이 모두 촉발된 겁니다. 한동훈만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비상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한동훈만 아니었다면 가사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역공을 저 민주당에 취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폭망한 겁니다. 한동훈의 자기 분열적 망상 이것이 국민의 힘의 폭망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